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통해서 함께 분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매니저 소개할게요.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미증시가 좀 좋아서 오늘 좀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소폭은 좀 쉬어간 하루였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좀 쉬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워낙 좀 강세였고, 그리고 뭐 3일 연속으로 외국인들 순매수가 아주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단기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지수도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흐름들이었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종목들의 전체적인 수급들의 움직임들은 아주 양호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좀 매수 대응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들은 단기적인 차익 매도 물량으로 인한 선물과 파생 시장으로 인해서 좀 조정받았다라고 보시고, 뭐 다음 주는 좀 뜨거운 한 주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들 아주 양호하게 들어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매도보다는 좀 더 종목을 수익이 나더라도 좀 들고 가고, 수익이 만에 하나 좀 뭐 종목이 물려있다, 소위 얘기해서 물려서 좀 손실을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마음 급하게 가지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시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장이니까요. 시장은 좋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수급 상황이 개인들만이 매수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다음 주 시장 향방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다음 주장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외쳐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박수범 매니저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7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더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핫 키워드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10위까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는 언택트였습니다. 그리고 2위는 CMO고요. 5위에 코로나19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여전히 뜨거운 테마가 형성돼 있고요. 탄소 중립이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에 힘을 싣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4위에는 농기계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6위는 바이오시밀러고요. 7위 석유화학, 8위는 오늘 핫했던 경협주가 관련해서 8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메타버스 여전히 뜨거운 종목들 있었습니다. 9위 은행주가 카카오뱅크 상장에 힘입어서 오늘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0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종목명도 확인해 봐야겠죠? 종가 상황과 함께 열어볼게요. 네, 카카오 오늘 좀 깊게 내렸습니다. 2.35% 내렸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또 한 번 올라서는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어제 종가가 좀 내리길래 오늘도 올라갈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는데 오늘 무려 17% 넘게 급등 보여줬습니다. 캠트로스는 11.76% 올라섰고요. TYM은 또 하반기까지도 실적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20% 넘게나 급등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 또 CMO 관련해서 백신 관련해서 종목들이 핫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서린바이오였습니다. 8% 넘게 치솟았고요. 알테오젠 임상 관련한 수혜를 입으면서 11.52%나 올라섰습니다. 금호석유 좋은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했고요. 현대롭템은 5.56% 올랐습니다. 덱스터는 3거래일 연속 급등 뽐내고 있고요. KB금융은 강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종목 한 종목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카카오 맨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상장을 맞아서 주가가 좀 내렸습니다. 한때 앞질렀던 네이버에 재역전을 내준 이후에 시가총액 격차가 3, 4위 간에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카카오, 고일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네, 저는 좀 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뭐 흐름들 자체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뭐 이 부분들은 지금 보니까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 양매도로 인해서 좀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뭐 충분히 카카오는 앞으로도 실적, 3분기 실적, 하반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 뭐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이 64조나 어떻게 보면
많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작년 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뭐 카카오페이도 지금 상장을 좀 기다리고 있고 뭐 오늘은 카카오뱅크가 좀 상장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부분들을 역으로 기술적인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당장 어떤 실적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매도 물량이 나온 게 아니라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통해서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에서 차익 매도에 대한 강한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추가적인 조정이 좀 살짝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다음 주 흐름 상당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친환경 관련해서 3위에 위치한 캠트로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차 관련해서 발언을 해서 그런 건가 친환경 정책주들이 좀 움직인 흐름을 오늘 연출한 것 같습니다. 탄소의 대기 방출을 봉쇄할 수 있는 기술, CCU 기술이 부각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국산화 모멘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네, 일단 뭐 단기적인 상승 흐름은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오늘 뭐 캠트로스가 아주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이런저런 이슈와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뭐 탄소 배출에 대한 이제 강력한 정책들의 드라이브가 좀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ESG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죠. 그야말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상 이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이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그리고 좀 현재 뭐 실적도 아주 너무나 좋게 나왔어요. 서프라이즈 실적이 좀 나와줬는데 이 분위기는 하반기까지 좀 연결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들 이 여러 가지가 오늘 캠트로스의 주가 상승에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캠트로스 같은 경우 오늘 뭐 11% 올랐지만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하면서 이제 박스피를 좀 약간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그동안 박스피 움직임을 좀 가져갔던 부분들인데 작년 8월 달부터 해서 좀 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되면서 자 어느 정도 박스피 움직임을 이렇게 가져갔던 부분들이었죠. 근데 그 박스피를 오늘 좀 돌파했다는 게 좀 의미 있는 양봉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캠트로스의 뭐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더라도 기대가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상승 박스피를 뚫어내면서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아니었을까,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채팅창만 보더라도 이 TYM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논쟁을 하시더라고요. 이 종목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호실적이 보이는 등 올 들어 가파른 실적 성장세가 돋보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해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북미향 소형 트랙터 수출이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세 이끌어낸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빨간불을 켤 수 있을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TYM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농기계 쪽으로 해서는 국내에서는 가장 큰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아무튼 TYM이 지금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흐름들은 지금 TYM의 그동안 보면 거래량이 정말 없었고 움직임도 굉장히 둔화되는 흐름들이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이제는 좀 변화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좀 큰 상승을 보여줬던 부분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좀 큰 상승을 보여준 이유가 일단 농기계 쪽이다 보니까 이제 대북 관련 주들이 오늘 좀 크게 움직임을 보여준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함께 움직임을 보여준 게 좀 컸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TYM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도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면서 좀 홀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꾸준히 홀딩해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미향 트랙터 수출 증가가 실적 성장을 좀 견인한 것 같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반기에도 이러한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 건지 TYM의 앞으로의 실적 매니저님이 봤을 때는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기상이변이 좀 발생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형화, 기업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농기계를 이용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뭐 잠깐 도시외로 나가게 되면 뭐 많은 또 우리가 논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논밭을 꾸려 나가시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농사를 하시는 모습들을 좀 정겹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조금 약간 좀 지나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부분들이 지금 대량 생산과 어떻게 하면 최소화 경비를 최소화시키면서 질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내냐. 뭐 이게 좀 관점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 이제 인건비 또한 상대적으로 많이 좀 올라가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농기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대한 실제적인 매출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죠. 그 부분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이제 농기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계속해서 실적에 대해서 지금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좀 우리가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TYM 이렇게 살펴주셨네요.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글로벌리하게 전 세계적으로도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호재도 무시할 수 없겠다라고 들리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파악해 볼지 다음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위에 위치한 금호석유인데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 수익을 뛰어넘는 수치임에도 주가는 오늘 파란불을 켰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상승할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좀 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호석유 오늘 뭐 실적 발표가 났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았고, 1분기도 좋았거든요. 1분기도 좋았고, 여기에다 이제 2분기까지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다는 부분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이제 합성 고무 쪽도 좀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보게 되면 합성 고무 쪽에 보면 뭐 금호 타이어라든가 넥산 타이어라든가, 그리고 한국 타이어와 같이 이런 타이어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지금 현재 보면 타이어 회사들의 지금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어요. 교체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은 일단 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적인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뭐 미국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완성차 업체들의 매출도 좋았지만 중고차 쪽도 상당히 좀 가격이 높게 측정되면서 판매량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날 수가 있고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차량 대수만 하더라도 약 3억 대 정도가 되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5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좀 유럽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또 자동차들이 그런 교체 주기에 따른 타이어 교체 주기에 따른 지속적인 교체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런 타이어 시장이 지금 현재 고품질의 제품들이 상당히 판매량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들 그만큼 마진율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타이어에 들어간 합성 고무를 만들고 있는 금호석유 입장에서도 하반기 실적, 3분기, 4분기 실적도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비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내려가긴 했지만 단기적인 부분들을 보지 마시고 좀 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게 되자면 저는 금호석유는 꾸준한 상승 한번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타이어와 관련된 모멘텀이 더 부각될 수 있겠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금호석유 빨간불 켜주셨는데요. 그런데 석유화학 업황이 좀 꺾인다는 우려가 증권가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감도 제기되는 와중이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이 석유화학 업황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 대한유화도 마찬가지고 뭐 최근에 뭐 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 매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좀 올랐던 부분들, 뭐 서부 텍사스유라든가 두바이유라든가 그리고 브렌트유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제 마진을 좀 안 좋게 만들다 보니까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대한유화도 마찬가지고 관련 석유화학 쪽에 지금 현재 마진율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매출은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만 좀 유가만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다면 다시 한번 뭐 석유화학 관련주들은 상승 전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하반기에도 보고 있다라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유화학 관련주 전망 긍정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열어볼 텐데요. 오늘 핫했던 금융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위에 위치한 KB금융 열어볼게요. 카카오뱅크가 상장 첫날 금융주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면서 KB금융 시총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융주들이 상대적으로 카카오뱅크에 비해 저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의견 속에서 오히려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장중에 연출을 했는데요. 다음 거래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좀 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뭐 PBR상 보더라도 0.5배 수준이고 뭐 퍼를 보더라도 5.4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ROE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11.8% 정도면 양호하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금융주들이 그동안 보게 되면 뭐 거의 뭐 가치주였죠. 가치주였고 지금 현재도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이제 핀테크 쪽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카카오뱅크와 같은 회사들이 지금 현재 상장을 하고 있고, 뭐 토스도 있고 여러 좀 핀테크 관련 업체들이 있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금융회사들의 아무래도 실적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핀테크 기업들에게 좀 뭔가 먹거리가 빼앗기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재미있는 일화를 말씀드리면, 금융회사들도 핀테크에게 우리가 핀테크 회사들이, 그러니까 IT 업체들이 금융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우리 또한 IT 쪽으로 사업을 또 하고 싶다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플랫폼 사업을 좀 해보려고, 소위 얘기해서 뭐 배달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더 수익을 좀 다양화하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좀 나왔던 부분들이죠. 왜 IT 업체들은 금융 쪽으로 들어오는 걸 막지 않고 왜 우리 금융회사들만 소위 얘기해서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이걸 왜 나눠 먹어야 되냐, 이런 볼멘 소리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금융회사들이 어떤 앞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그런 정책들이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 주가에 좋은 긍정적인 하나의 영양분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뭐 KB금융 지금 현재 시가총액 21조 원입니다. 뭐 물론 봤을 때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뭐 시가총액 30조가 넘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뭐 물론 이런 KB금융을 비롯해서 신한지주를 비롯해서 여러 금융회사들의 앞으로의 상승 흐름들 기대를 해봐도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테크핀 회사의 상장이 핀테크 회사들의 상승세까지 견인할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5가지 종목 빨간불을 켠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은 어떻게 제시해 주셨을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고네요. 오늘 금요일을 이렇게 불장인 것 마냥 빨간색 고를 외쳐주셨는데,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을 노려봤을 때 어떤 종목이 베스트일까요, 매니저님? 네, 지금 종목들을 봤을 때 원래 제가 좀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좀 말씀드리려는데, 막판에 오늘 좀 시장이 마감이 되기 전에 너무나 제가 크게 급등하는 바람에 네. 급하게 한번 좀 조절해서 이제 덱스터를 좀 베스트 종목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자, 덱스터를 좀 뽑은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최근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일단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관련 종목들이 코세스가 시발점이 되면서 코세스의 강한 상한가 상승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전체적인 메타버스에 잠자고 있던
소위 이제 잠자고 있던 뭐 용을 좀 건드렸다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었는데 덱스터 뭐 충분히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큰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덱스터가 가지고 있는 VFX 기술력이라든가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덱스트 앞으로 뭐 VR, 뭐 AR 뭐 관련해서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력적으로는 우리가 덱스트가 앞으로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일단 18,000원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좀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덱스터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8월의 첫째 주에 또 마지막 거래일이니만큼 오늘 무료 방송 혹시 대기하고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5시 20분입니다. 5시 20분에 들어오시면 자, 이번 주도 너무 좀 우리 시청자분들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다음 주도 정말 뜨거운 한 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주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다음 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대비 미리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